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워싱턴이 요즘에 아주 몹시 초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검의 보고서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긴장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화이트하우스는 물론이고 트럼프의 선거 진영, 또 의회의 중진들, 그리고 뉴스 미디어 등입니다. 요즘 뉴스 크루들이 특검 사무소 그리고 법무부 청사에 이제나 저제나 멀러 특검의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진을 치고 있습니다. ABC 기자가 트윗에 올린 말이 하나 있는데, 법무부 청사에서 윌리엄 버 장관과 마주쳤는데 Is today the day? 오늘이 그날이냐? 라고 내가 물으니까 그가 death stare, 적개심에 불타는 눈길을 내게 보내더라. 이런 내용의 트윗입니다. 이것도 뉴스가 될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그야말로 긴장 속에 특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서 큰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야합 혐의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당선 이후로 매일 겪어온 수모의 날들이 있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가 타국의 정보원들의 공작에 놀아나다가 그 힘을 빌려서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일이 됩니다. 둘째는 멀러 특검이 트럼프 측근의 러시아 야합을 발견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탄핵의 시발이 될 수가 있고 풍파가 예상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박한 특검의 보고서 발표 직전의 각 주요 파트들의 표정은 어떤 것인지, 또 예상되는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정치권의 대응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특검의 수사가 이제 결론 단계에 와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몇 주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로버트 멀러가 윌리엄 버 법무부 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넘기게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촉박했다라고 정치권과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과 법무부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은 멀러 특검이라든가 수사 담당자들의 의상이 오늘 무엇인지, 평소 정장을 했는데 오늘은 캐주얼을 입었는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키 플레이어들에 대한 촉각도 예민합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에 의해서 해고가 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최근에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적절치 못한 인물이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가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관 않겠다, 다만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끝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원 정보위원회의 애덤 시프 의원, 버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비공개를 하면은 우리가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다 라고 미리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의 정치적인 기반층에게 소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난 6,300만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라고 강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멀러 특검이 보고서를 파일을 하면은 윌리엄 버 장관이 이 보고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를 공개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의회로 가는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일반 공개 사항은 어떤 것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보고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그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원이 420대 0으로 보고서를 전량 공개해라 하고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안입니다. 이때 법무장관은 두 가지를 고려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executive privilege, 대통령의 특권 사항인데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과의 대화 내용은 비공개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대통령과 보좌관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규칙입니다. 1974년도에 닉슨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권리인데, 그러나 대법원이 당시에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화이트하우스의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 정보를 가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용 중에 국가 기밀은 노출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으면은 비공개를 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가지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 위법 사항이 없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즉각 면제 여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2020년 선거에서 전가의 보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위법 사항이 보고가 되면은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탄핵 여부의 결정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법이 아니고 법무부의 내부 규정입니다. 국가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번에 이 룰이 법이 아니다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되는 트럼프의 위법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측근의 러시아와의 선거 야합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방해, obstruction of justice인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임스 코미를 파이어했다든가 수사방해를 했느냐 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만일에 특검의 보고서에서 이런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트럼프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2020년 선거에서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순순히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공화당이라든가 그의 정치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정이 큰 혼란을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의 율사들이 오랫동안 이 대응 시나리오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은 일찌감치 특검의 수사가 위치헌트다라고 되풀이해서 주장을 했고, 심지어 이것은 정치적인 구테타, political coup라고까지 혹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측의 대응도 여러 갈래입니다. 우선 탄핵 소추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에 필요한 절대 과반수의 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툴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민 형사소송 진행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의 취임식 위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권 이양위원회, 그의 개인 문제, 여자 문제, 사업 문제, 텍스 문제 등 대대적인 법률적인 공격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NFL의 그 페이트리엇 구단주의 플로리다 마사지 팔러 출입 수사, 여기에 트럼프의 이름이 벌써 거명이 될 정도입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종결은 다른 수사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의 보고서는 그냥 범죄 보고서가 아니라 탄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헌정질서의 파괴 여부, 2020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파급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가루다 항공이 최근 두 차례 추락 사고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 49대 주문을 취소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가루다 항공 대변인은 보잉에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사안을 보냈다며 현재 보잉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루다 측은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승객들의 신뢰가 사라진 것을 주문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항공사는 지난 2014년 보잉사에 49억 달러 상당의 항공기 50대를 주문했으며 지금까지 737 맥스 8 한 대를 인도받았습니다. 두 차례 항공기 추락 사고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보잉이 사고 기종인 737 맥스 조종석에 추가 안전 경보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보잉이 새로 생산하는 737 맥스 항공기에 경보등을 설치하고 모든 기존 항공기도 개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 간의 균열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멈출 줄 모르는 뒤끝 공격을 놓고 공화당 내부가 들끓는 모습입니다. 언론은 어제 트럼프의 맥케인 공격으로 상원 공화당 인사들과의 긴장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맥케인 전 상원의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폄하적 공격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언짢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초읽기에 들어간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공개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발 견제 공세 강화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코너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며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 이방카가 공무로 사용하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의 전부를 저장하지 않아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어제 백악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사위인 제러드 쿠시노 백악관 선임 고문이 정부 채널 외 사업을 지휘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앱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는 위반 사항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고위 참모인 이들의 행동이 연방정부의 기록 문서와 보안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폭우세 레인 텍스가 시행됩니다. 어제 언론에 따르면 빌 머피 주지사는 이번 주 초 청정 폭우 홍수 방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뉴저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빗물이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합의안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영국 의회가 자신과 EU 간의 합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브렉시트를 오랜 기간 연기하는 것보다는 합의안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제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5월 20일까지 연기한다는 EU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주 상원에서 가스 세금을 올리는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갤론당 19센트의 세금을 19센트 인상 38센트로 올리는 법안입니다. 주 가스세는 1990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는데 도로 교량 등의 보수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있어 왔습니다. 만일 이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세수가 연간 20억 달러가 증가해 도로와 교량 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현재 주내 노후 교량은 2,300개에 달합니다. 마리아나 합법화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하원이 의원들의 마리아나 합법화 연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18명 중 60명이 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프리츠커 주지사는 세수 증대를 위해 이 합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CTA 그린라인에서 승객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옥팍 경찰은 21세 남성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는데 그는 어제 전철 안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여성 승객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그가 폭행 당시 자살을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오전한때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5도. 내일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다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8도. 주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9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흐리다 오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5도입니다.